이번 평화회담에도 초대는 받았지만 우리가 사인할 곳은 없어요. 이번 협정만 잘 끝내면 Can I get some real fucking ketchup around here? 대통령님, 나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I'm gonna take your nukes back home. I'm gonna put on a good show. 자자자자. The president's mood has been captured as hostage with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They are soldiers, not terrorists. You speak English? Why not? 조선인민군 최초의 전략 핵잠수함 백동탄. China knew the coup was going to happen. Dream that we are destined to go to war with them sooner or later. 副总统先生， 독도 바로 앞이랍니다. 시방 주부 애들한테 무수거 받아 처먹고 이질을 하는 거야. 이게 다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Hey. This is my submarine. Secondhand smoke. tired. 일본 오야시오급 잠수함 같습니다. 격침시키면 독도 전쟁이요. 네, 로켓도 쏴주려겠습니다. 나리가 넘겨 익겠습니다. Do it. 누나도 있었어. 조선 대통령 개소리 하지 마. 발사가 열세달라. 준비 쌌어. 오래 발사했습니다. 우초천들! 우리가 같이 살 길을 생각해 봅시다. 예, 안녕하세요. 조국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어제 시네마 까먹는 방송했어야 되는데 어제 지금 저희 유진 PD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곤한 상태에서 방송을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어서 오늘 하루 좀 늦췄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뭐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우파 유일의 영화 방송 시네마 까먹는 소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유아련님 반갑습니다. 인기 급상승? 아니요. 저희 시네마 까먹는 본 사람 별로 없어요. 관심도 없고, 영화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영화계 이쪽 분들은. 더군다나 이제 7시면은 저쪽에 아직 펜앤마이크 그쪽에, 아직 뉴스가 안 끝난 상태에서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기록을 남긴다는 개념으로 생방송이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드디어 잔인한 7월이 됐습니다. 선동영화의 시작이 이제 시작됐죠. 진작에 했어야 될 것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밀려 있다가 그렇게 밀려 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올 한 해 쭉 선동영화들이 아주 대작부터 해가지고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많이 포진돼 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내후년 대선까지 이제 선동영화와 그 선전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고 거작들 100억대가 넘는 거작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죠. 아마 수천억이 다 돈을 따지면 수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늦춰진 상태에서 7월 달부터는 어쩔 수 없이 투자사의 사정상 빨리 하나를 정리하고 해야 다음 영화들을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 개봉을 못하면 투자에 대한 이익, 이자, 투자금에 대한 이자나 이런 것들이 막 붙어서 극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영화를 만든 쪽에서는 망하더라도 일단 극장에 걸어서 빨리 돈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7월 달부터는 분명히 밀린 영화들이 개봉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좀 더 심하게 지금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7월 달부터 들어옵니다. 혹자들은 그렇습니다. 혹자들은 말하고 그냥 순수하게 영화만 보겠다 이러신 분들이나 이미 좌파가 된 좌파죠. 이 판을 뻔히 아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가 왜 자꾸 정치적인 판단을 하느냐. 영화는 영화라서 보면 되지. 그러면 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정치적인 좌파적인 사람이고 영화를 좀 아는 사람이거나 하나는 정말 영화판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근데 전자는 좌파일 확률이 높고 후자는 보수일 확률이 100%죠. 모르니까 그냥. 그래서 좌파 영화는 좌파도 보지만 우파도 보고 우파 영화는
좌파는 당연히 안 보지만 우파도 안 봐서 쫄딱 망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파 영화가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우파가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좌파 영화의 창골들은 그런 그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거죠. 못하는 상태에서 이들은 철저하게 영화판을 장악하고 영화판을 이용해서 선전선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 판도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보수 우파에서는 판도라 영화 보고 원전 탈원전을 계획했다고 하면서 문재인은 병신 바보 같은 놈 영화 보고 뭐 그런 걸 하는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지만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판도라는 이미 7년 전부터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작전 짜고 있었던 거고 충분히 진행됐던 거고 되자마자 개봉 딱 시켜서 모든 국민들한테 각성을 시키는 겁니다. 선동한 거죠. 그래 탈원전이 나쁠 수도 있고 원전이 안전할 수도 있어. 만에 하나 근데 터져버리면 이 꼴 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라는 것을 영상으로 확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전은 그냥 계속 가도 상관없는데 하는 사람도 그 기억이 인식이 되면 그래 이 양 좀 불편하더라도 뭐 그냥 풍력 쓰고 수력 쓰지 뭐 그래도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 조금 불편할 뿐이지.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화계에서 영화계, 특히 영화계에서 이미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게임이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오늘 이렇게 방금 예고편 보여드린 이 강철비 같은 경우에도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들어오기 전부터 대통령이 된 거라는 소문이 퍼질 때부터 이미 강철비 2는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게 지금 영화를 봐야 알겠지만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이름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제목이 어쨌든 초반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시나리오를 보면은 그냥 문재인 만세예요. 문재인 만세입니다. 그냥 정우성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현재 문재인이 평화협정을 하고 뭐하고 완전히 만세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봤을 때 평화협정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금 그때 그랬죠. 그냥 단지 시나리오에서 판단하고 이제 문재인이 이렇게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봐보세요. 평화협정 계속 평화협정 얘기 꺼내고 그 얘기가 꺼냈는데 갑자기 강철비가 극장을 갖다가 추석 때 하는 것을 갖다가 확 땡깁니다. 그 평화협정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얘기를 할 때 원래는 이 강철비가 추석 개봉을 해서 제가 알기로 소문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확 땡겨서 7월 29일 날로 개봉 일정을 잡은 거죠. 과연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지만 영화를 아는 좌파들이나 영화를 모르는 우파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미 한국의 영화는 북한처럼 대중들,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영화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단지 모를 뿐이지. 북한 사람들이 그 영화들 보면서 반미 외치고 남조선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 미친 새끼 우리 선동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 별로 없거든요. 이 남북 정상회담을 다룬 강철비 이것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은 남북미 3자 회담을 평화협정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이 평화협정을 깨려고 하는 상대는 옆에 나라 일본입니다. 끝까지 반일주의 우려먹어요. 그렇게 해서 딱 하고 이제 그 포스터 한 장 보여주실래요? 우리 이거 포스터 정상회담 포스터. 정상회담 포스터를 보시면 이들의 정치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 포스터를 보시면 자 가운데 자리 잡고 앉아 있는 놈이 김정은 역할을 하는 놈입니다. 근데 그 뚱땡이가 아니라서 좀 세련되게 나오죠. 그리고 얘가 한 곳을 아주 건방진 표정으로 응시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머리 쥐내가지고 막 있는 사람이 뭐냐면 미국 대통령입니다. 저 포스터를 보면 누가 봐도 똘마니는 미국이 되는 거고 북한의 김정은은 누가 봐도 굉장히 지도자스럽죠. 누군가를 미국을 막 다진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저희 대통령은 딱 봐도 문재인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포스터만 봐도 이 영화를 만든 놈, 포스터는 뭐냐면 영화의 그 내용을 단 한 장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게 포스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스터를 해석한다면 영화가 어떤 얘기를 할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저기서 미국은 저렇게 쪼잔하고 멍청한 놈으로 나올 겁니다. 답 안 나오는 놈으로.
그리고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은 놈은 저렇게 아주 핸섬하면서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일 거고, 단지 우리나라 영화이기 때문에, 남한 영화이기 때문에 정우성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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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문재인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반복시킬 거고, 영화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문재인의 평화협정이 맞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할 겁니다. 판도라처럼. 그 당시에도 보수 우파들 분들은 판도라처럼 영화 한 편 찍고 나서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영화 딱 찍고 나면 영화 한 편 찍고 나서 또 평화협정하고 국민들 개돼지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화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정치적으로도 뭐든 쟤네들의 술수에서 이미 전략이 짜여져서 진행이 됐고, 진행 그 된 것을 지금 상태에서 국민들은 못 받아들이, 정서상 못 받아들이는 거지만, 저런 영화들이 1000만을 딱 찍고 이러는 순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암살하고 밀정해서 김원봉을 국가 서원한다고 하니까 다 들고 국민들이 반대했을 때 그 이유가 간단했잖아요. 암살하고 밀정 1000만 관객 넘어갔고, 그렇다면 관객들이, 국민들이 인정해 준 거 아니냐, 국가 서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 괜히 죄 정치적인 시선으로만 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이 정치적인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파든 좌파든 그런 얘기를 하는 놈들은 정말 쓰레기 같은 나쁜 놈들입니다. 왜? 이 바닥이 원래 그런 건데, 정말 정치적이지 않으려면 이런 영화들이 안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려면 이것과 반대되는 영화들도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반대되는 영화들은 다 죽이고 있죠, 지금. 아예 못 만들게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우파가 만들 생각도 없지만, 기반이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감독이나 스태프들을 지금까지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지도 않을 거지만, 그러니까 보수 우파들 영화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벽 만들면 볼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어쨌든 영화는 지금 북한에서 선동용으로 쓰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더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더 많은 스타, 더 유명한 대단한 스타를 가지고 관객들을 선동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든.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 대선과 총선에 맞춰서 가는 건데, 대선과 총선에 맞춰서 가는 영화들은 타겟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얘네들이 뭘 원하고 있다는 게 답이 보여요. 그게 바로 판도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 뭐 하고 했던 거고, 암살할 때 김원봉 막아야 됩니다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딱 갔을 때 홍범도 막아야 됩니다 했을 때 봉오동전 2 막아야 된다고 3년 전에 얘기했을 때도 다 그런 거 했었죠. 근데 못하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국민들은 세뇌당하고 보수 우파는 아무것도 못한 채 문화전쟁에서 이렇게 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영화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열받는 영화들만 오늘 4편인가 5편인가를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려있던 영화들이 올해부터 하나씩 작은 영화든 큰 영화든 하나씩 밀려있던 영화들이 이제 다 떨이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이 장사를 해서 7월 달부터는 어떻게든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 달 7월 달부터 아주 그냥 줄기차게 나오죠. 지금 강철비가 지금 29일 날, 그러니까 7월에 피날레를 찍고 8월부터 여차하면 추석제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추석이 이제 9월 초 정도 되니까 7월 29일이면 8월 달에 본격적이 되는 거고, 흥행에 탄력이 붙고 천만을 바라보게 되면 추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석 때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정상회담 강철비 얘기를 하면서 평화협정은 좋은 것이요, 일본은 나쁜 놈들이요, 미국도 병신 같은 놈들이요,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아까 그 포스터가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화는 이제 봐야 알겠지만 강철비 1도 쓰레기였잖아요. 일단 2는 돈을 더 쳐발랐으니까 더 좀 좋겠죠. 아무래도 배우들도 짱짱하고 예고편 보더라도 조금 스케일도 키웠고, 그래서 관객들은 그쪽에서 현혹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북한의 핵 잠수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모양새까지도 뇌리에 박히는 거죠. 아닐 수도 있고 나쁘기도 하지만 저런 상황이라면 인정해야지 뭐, 이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판도라 이후에 원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 반응을, 원전 반대에 대해서 호응을 안 해주는 것들은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이미 하나씩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건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좌파들의 선전 선동 영화에는 선동 영화와 선전 영화가 있어요. 선전 영화는 이런 식의 영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강철비 같은 영화가 선전 영화고, 선동 영화는 뭐냐면 다양합니다. 좀 더. 이건 선동하는 것도 하지만 선동 영화는 또 뭐냐면 우린 대한민국의 그 탄생 자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이번 7월 달에 좀 이따 소개해드릴 영화들이 다 선전 선동 영화들이고, 다 7월 달, 그 다음에 뭐 한 편 정도는 한 8월 달까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 극장에서만 걸리는 영화만 생각하시겠지만, 독립영화계에서도 계속 이런 것들은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영화계든 상업영화계든 알짜리 없이 양궁을 지금 펼치고 있는 모양새예요. 밀렸죠, 많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영화들은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언제까지? 내년 대선까지, 내후년 대선까지. 내년은 좀 더 판이 더 커질 거고 좀 더 세질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한국 영화를 딱 보면서 이쪽의 선동 송전 영화들을 보면서 내년의 강도는 얼마나 세질까를 미리 판단을 하시고 대응책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가능한 한 영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미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화들은 이미 영화로서의 자격을 어떻게 보면 상실한 영화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재미가 있고 영화적으로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때려박는 영화들이 몇 편 있기 때문에 영화적으로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보시고, 저도 한 편 정도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 편 정도는 돈 내고 보기는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가 정치와 떨어져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의 뭔가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도된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그건 만드는 것 자체가 영화로서의 가치는 분명히 상실한다. 역사적인 판단을 따로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까지 이용남 교수님이나 저나 이런 선동 영화들이, 선거용 영화들이 매 선거 때마다 있어 왔다라는 것을 누차 강연이나 이런 데서 설명을 했고, 인터넷 뒤져보면 저희가 세미나 발제문부터 해가지고 다 자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선동 영화의 형태가 어떤 건지, 왜 7월 달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개봉하는지에 대한 설명만을 지금 드리는 거죠. 아까처럼 많이 개봉하는 이유는 밀려서 떨이로 지금 다 넘겨야 되는 상황인 거고, 한두 편만 어차피 살리면 되는 거니까. 자. 예, 반대 뉴 주가 쫙 치솟죠. 뉴 대표 집안이 저 민주당 쪽인데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인천 상주작전 하나 공개해줬다고 해서 뭐 막 하는데 당연히 그쪽도 민주당이 욕 바가지로 쳐먹었지만 길게 본 거예요. 면피용이라는 거죠. 면피용. 뉴는 항상 좌파 영화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떴고, 그래야 성공을 하고, 그래야 사람 남으니까. CJ나 이런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일개 개인이 뉴라는 회사를 잘해서 저렇게 영화 서열, 영화 배급사 서열 1위로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 바닥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집안이 민주당 쪽 집안입니다. 예, 그렇게 키워냈어요. 예, 자 이렇게 강철비가, 여러분들은 강철비에 대해서는 굳이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강철비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고, 뭐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알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영화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포스터 한번 보여주세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면, 골고루 있습니다. 그냥 골고루. 예, 아무거나 하나 보여주세요. 뉴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되게 좋아하시는데, 뉴가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죠. 전혀 아니고요. 자, 지금 이것은 이제 7월 아마 16일인가에 개봉을 합니다. 당연히 다큐멘터리고, 당연히 독립영화겠죠. 하지만 좌파들의 독립영화 개념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고정 관객, 수요층이 한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가 됩니다. 독립영화계는. 그러니까 일단 한 10,000명 정도가 되니까 이것저것 차포 떼고 나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제작비를 들이면 본전 치기는 무조건 하는 거고, IP 쪽으로 넘어가거나 잃어버리면 수익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저렇게 작은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유가 위에도 잘 보이는 거고 저쪽에도 잘 보이는 거고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 비디오 저거 같은 경우도 사라진 4시간이라고 해서 올해 이제 광주 사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념 비디오를 만들다가 이제 또 다른 식의 또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광주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제목이 저 광주 비디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광주 사태를 알렸던 비디오 테이프 아시죠? 오광주. 이 비디오 테이프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비디오 테이프에 만든 사람들 추적하다가 이제 만들게 된 영화고, 재밌는 게 뭐냐면 저기서 사라진 4시간이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라진 7시간, 사라진 4시간. 참 음모론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좀 그 사라진 4시간 전에 뭐 있던 발포 이런 것들은 그 뭐 흔히 말했던 군부 쪽에 섰던 어떤 그 군인이 이제 어떻게 필름을 우연찮게 팔았는데 그걸 우연찮게 구해서 자료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음모론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저렇게 광주팔이를 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저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돈이 되고 손해 보지를 않고 자기가 저쪽에서 이제 판을 키워가고 나름대로 지식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감독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광주 비디오가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감독의 전작이 서산개척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서산개척단. 그게 뭐냐면 박정희 정부의 정권의 그 산업화 있죠. 산업화의 아주 기초부터 다 작살내겠다라고 덤벼들면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1961년도에 군사정부가 일어나자마자 박정희 정부가 이제 이렇게 나라를 개발한다는 이유로 충남 서산 지역에 있는 이제 아줌마 아저씨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 다 모아서 아주 강압적으로 뭐 노예처럼 부리면서 일을 시켜서 그쪽을 개척을 시켰다. 가지고 뭐 대한 뭐 무슨 뭐 그냥 개척단 해가지고 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했지만 국민들의 뼈골을 빨아먹고 나서 나중에 그 다 개척하고 나서 이건 국가의 소유다 하면서 다 가져가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주의자 입장에서는 실컷 자기가 노력했는데 국가가 다 뺏어갔으니까 열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서산개척단의 이유의 목적은 박정희 정권의 초기부터, 그러니까 산업화의 영웅이라는 이것부터 다 초장에 작살내겠다. 국민들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노예처럼 부리면서 아주 독재자의 형태로 가면서 이루어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산업화를 이제 비하하는 영화로 가는 거고, 그 시발점인 1960년대, 61년도 서산개척단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서산개척단에 대해서 보수 우파 쪽에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왜? 관심 없거든. 관심 없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잃었는데 좌파들은 저렇게 꾸준하게 그렇게 자기들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자기들의 적이라고 하는 세력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밟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왜 좌파들의 저 독립영화가 여러분들 왜 무서운지 아세요? 저걸 누가 봐? 아니, 10,000명 안 보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렇게 한 다음에 좌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저걸 IPT로 옮겨가잖아요. 온 집안의 사람들이 같이 봅니다. 좌파들은. 교육을 시켜요, 자기 자식한테. 근데 보수 우파처럼 앉아, 공부해, 넌 내 말을 들어야지 왜 이렇게 주입식이 아니에요. 그냥 저 영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물어봐요. 아빠 쟤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그러면 박정희가 개새끼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 그리고 나서 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영화들이 DVD로 만들어져서 정규조를 통해서 각 학교에 다 배치가 됩니다. 각 학교에 다 배치가 되고 학생들 시청각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100년 전쟁도 학교에서 다 뭐 시청하고 가르치잖아요. 선생님이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자, 오늘은 역사 공부하겠어요? 광주 비디오 딱, 서산 개척단 딱. 박정희 개새끼, 전두환 개새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수 우파들이 영화 쪽에 모르니까 아이고 뭐 저게 조그만 영화 하나 아니라고요. 저건 조그맣게 당신들이 모를 뿐이고
대대적으로 성인들이 이해를 못할 뿐이지 저걸 만들어가지고 영화제를 통해서 상 하나 딱 주고 감독 키워준 다음에 영상 시청가 경기라서 그렇게 해서 판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처중에서는 한두 편 찍고 사라지는 감독도 있겠지만 저렇게 키워주고 길들여주고 트레이닝을 받은 100명의 감독 중에 한두 명이 성공해서 봉준호가 되고 박찬욱이 되는 겁니다. 싹을 잘라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싹을 자르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우후죽순적으로 얘네는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상업영화에 자양분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억짜리 영화 찍느니 차라리 1억짜리 영화 100편을 만들게 해라. 그럼 우리한테 100명의 감독이 생기는 거고 그 중에 한두 명이 잘 영화를 만들게 사람이 나타날 테니 걔를 데리고 100억짜리 영화를 찍으면 된다라고 제가 누차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이게 이제 이쪽에서도 그런 식의 작은 영화를 만드는구나, 수익이 나는구나 했을 때 알아서 청년들이, 영화학과 학생들이 알아서 자기가 투자를 해서 4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만드는데 이쪽에도 팔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거죠. 지금은 뭐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군부 시절에는 형식을 검열했지만 지금 그 문재인 독재 시절, 좌파들의 이렇게 독재 시절에는요, 자기 스스로 검열을 하게 만듭니다. 자기 스스로. 왜? 우파 영화 찍으면 안 되는지 뻔히 알아. 근데 좌파 영화 찍으면 잘만 만들어내면 유명한 감독도 떼고 영화제 가서 레드카펫도 밟고 수상도 하고 잘 보이면은 상업영화 감독도 돼가지고 거기서 대박 치면 딱 하는데 거기다 봉준호가 이제 아카데미 상까지 받았네. 목표점이 확실히 서는 거죠. 그럼 어디에 줄 서요? 다 이쪽에 줄 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영화들을 더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영화까지 잘 만드는 놈이 상업영화를 진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영화계를 딱 보고 있으면 이 새끼가 앞으로 제2의 봉준호가 되겠다 안 되겠다가 어느 정도 감이 섭니다. 그게 무서운 거고 그런 애들을 키우고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 100개가 넘는 영화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300개가 넘어요. 조그만 영화제까지 합치면. 막 이때 동네 영화제까지 합치면 300개가 1년 365일 영화제를 하는 나라인데 그 영화제들이 다 좌파들이 해먹고 있고 거기서 무수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좌파 영화들은 또 우파 영화는 생겨날 수가 없고 좌파 영화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계속 능력 있는 감독들이 배출이 되거든요. 키워내니까 찾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왜 영화를 정치적으로 판단하냐? 이미랄 이게 정치판인 거예요. 이미 한국의 영화판은. 그래서 정치를 얘기 안 할 수 없고 제가 영화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제가 어느 한쪽에 정치적 입장에 서가지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영화는 정치적인 거기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했을 때 쟤네들이 저 새끼 구분해 하면서 프레임이 나는 구구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지 새끼들이 모든 걸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밀려버리면, 그리고 얘기하고 싶고 귀찮고 막 이렇게 피하고 싶고 말을 자기가 어떻게 질 것 같으면 영화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영화판은요, 100% 정치판입니다. 뉴도 그랬고, 아까.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 지금 또 소개시켜드릴 모든 영화들은 다 정치하고 관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의 독립영화계는 철저하게 주사파들과 손을 잡고 지금까지 왔던 놈들이고 솔직히 지금이 와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독립영화의 큰 인물 중에 한 명이 있어요. 후회하고 있는데 늦었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도 어쩔 수가 없대요. 이미 자생적인 뭔가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막을 수가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막을 수가 있는 존재는 지금 보수 우파인 거예요. 왜? 그런 애들이 우리의 영화를 찍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니까 쟤네들은 계속적으로 가는 거고 누가 그걸 하지 마 하는 순간 그럼 네가 나 살릴 수 있어? 네가 나 키워줄 수 있어? 네가 나 먹여 살릴 수 있어? 이 판에서 쟤네들 영화 안 찍으면 끝나는데 네가 나 책임질 수 있어? 못 하잖아요? 그럼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주 비디오라든가 서산객단 같은 영화는 방치를 해놓는 순간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약간씩 바뀌더라도 박정희와 이승만을 계속 비판하는 영화들이 나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 광주 비디오 같은 영화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올 거고 지금도 나오고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 내년에도 나올 거고 내후년에도 나올 거고 내후후년에도 나올 거고 다 나올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보수 우파가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맨날 하는 얘기가 깨어나자 깨어나자 깨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문화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예. 자유라는 내레이션 정대준 딱 연결이 되잖아요. 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니까. 아, 소리가 이렇게 PD님 소리가 좀 작다는데요. 블랙딜 드레이션 나레이션이었구나. 예, 감사합니다. 빈센트 테모님 반갑습니다. 짱구님, 김만주님 어서 오십시오. 자, 다음 영화 한번 또 볼까요? 예, 다음 영화 한번 보시죠. 또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이번 달에 그냥 줄기차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광주 비디오 예고편이요? 광주 비디오 예고편도 있나? 예고편 한번 보시죠. 어쨌든. The occupation of Gwangju ended as most expected it would with the use of military force. CBS News, Gwangju, South Korea. 모든 뉴스 채널이 한국하고는 연결이 안 되니까 광주를 제대로 알리는 비디오를 한번 만들자. 자료를 보고 있어. ABC News in Gwangju. 그걸 전부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갖고 9,000개 정도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비디오 시사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Many civilians been killed are now turning out to be true. 깜짝 놀랐죠. 그 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충격으로 다가와서 노무현과 제가 광주 비디오 관람회를 비디오 상영을 하고 Trying to get some word on some casualties. We haven't killed even a citizen. We counted more than 100, I believe, immediately. Many of the civilian dead were apparently shot at close range or bayoneted. 도청 앞에서 발포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 직전까지는 찍은 화면이 있거든요. 근데 발포하는 동안은 동영상 촬영도 전혀 없다. 이건 대단히 의심스러워. 광주의 참상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일 수가 있구나. 불순분자들의 배후 조종에 의한 광주 사태까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나도 있다고. 이게 그 테이프인가요? 고작 폐병 걸린 년 하나 때문에 이 소란을 피우는 건가? 네? 아니 그런 식이면 평화시장 수만 명이 다 폐병쟁이 됐게. 우린 다 바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바보짓을 해서라도 바꿔야 돼요. 우리들을 위한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밤낮 없이 일만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모른 척 하잖아요. 예, 열받으시죠? 예, 광주 비디오와 테일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예고편을 보여드렸습니다. 광주 비디오는 아까 보셔도 알겠지만 한 번 더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늘 봤던 광주 비디오의 영상들입니다. 영상들이고 그런데 그걸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야기는 완전히 구성이 달라지는데 특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독립영화 볼 때 저렇게 정치적인 시선의 독립영화를 볼 때 저 등급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저게 12세입니다. 12세면 초등학생, 그러니까 전부 어떤 어린애들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허락 없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섭습니다. 근데 저기서 광주 사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는 안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광주 비디오에 보면은 잔인한 장면들, 시체들이나 이런 게 잔인한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는데 아마 그게 계속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감독의 말에 의하면. 근데도 12세입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테일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테일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감독의 이름이 홍준표네요. 참 어이가 없다. 근데 이걸 만든 제작사가 명필름입니다. 명필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영화 매니아들은 아실 거지만 심재명이라고 해서 지브로를 만든 그 제작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PD 시스템을 이제 안착시킨 장본이기도 하고 지금 영화계에서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죠. 김대중 정부 때 판을 키웠고 지금은 뭐냐면 어쨌든 한물 가긴 했지만 영화계 실세로서 아직까지 이름을 떨치고 있고 부산에서 이제 지금 부산으로 이제 영화 관련된 단체들이 싹 내려갔을 때 부산으로 딱 이적하자마자 부산에 있는 부산 시민분들의 돈이나 영화제의 돈 주물락 거리면서 지 돈처럼 써먹은 아주 대표적인 권력 지향형 인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철없는 영화에 투자를 해요. 예,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저 테일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부터인가 국민 모금을 해서 모양새롭게 자꾸 잘 잡아요. 만들어진 거고 애니메이션 딱 만드는 거죠. 이 애니메이션 제가 예고편을 꼭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가장 마지막 한 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첫 장면. 라이터 딱 켜는 거. 마치 우리는 저희 보수판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전태일을 갖다가 불살라 죽인 놈은 전태일이 자살한 게 아니라 뒤에서 누군가 불을 붙였다는 걸 알죠. 왜? 맨 처음에 전태일 평전이 나왔을 때 제일 처음에 나온 책에서는 솔직히 어떤 사람이 실수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뒤에서 불을 붙였다는 고백을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전태일 평전 수정파에 나올 때는 그 장면이 빠지죠. 그 얘기가.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 전태일은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죽은, 자살을 한, 바로 희망의 불꽃,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비리라든가 아주 추악한 것들은 다 뒤집어 놓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전태일 동상 만들고 해놓고 나서 저렇게 딱 하면서 희망의 불꽃 땅 치면은 그 누구도 이제 전태일이 아니라 어떤 개 종자 새끼가 전태일을 불태워 주겠다라는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역사는 팩트고 역사는 DNA에서 기록되는 거긴 하지만 지금 얘네들은 뭐냐면 아까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던 문화적 유전자를 계속 상산을 하면서 그 유전자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놔버리면 이것을 바꾸는 과정은 얘네들이 10년 걸렸다면 우리는 100년이 걸려야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의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보다 더 센 얘기들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문화적 유전자 밈을 바꾸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필름, 심재명, 김대중 정부 때 쭉쭉쭉 이어져 가는 거고 부산영화제까지. 부산영화제 이용관이 어떤 놈이에요? 대놓고 나서 문재인 지지했었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때를 대비해서 판도라를 갖다가 만든 놈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명예훼손해도 상관없어요. 법정에 싸워버리면 되니까. 지 이름으로 할 수가 없으니 자회사, 부산영화제 자회사를 영화사 제작사를 차려가지고 지 친구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고 거기서 만든 게 판도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7년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만들고 탈원전을 하기로 했는데 영화제 집행위원장 주제에 어떻게 그걸 알게 됐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영화계는 그렇게 다 짜옹을 하고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선전선동에서 제일 앞에 기술을 해야 되고 모든 대중들을 한 방에 선전선동으로 빠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갑니다. 저 테일이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애니메이션이니까 연수적 관람가가 될 거고 저것도 그다지 흥행에 성공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전테일 재단부터 해주고 그쪽 관련된 사람들 더 뭉치게 하면서 더 사회주의로 끌고 가는 역할을 쓰이고 저것이 만화의 형식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돼서 아무 생각 없이 시청각 교육용으로 집에서 학교에서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 저거 누가 보겠어? 제발 그딴 마인드를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정치를 알아요? 이 판에서 그러니까 정말 정치를 안다라면 영화판을 외면하지 마세요. 왜? 가장 쉽게 정치판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화판입니다.
돈 놓고 돈 먹기에 미리 계산대에서 작전 짜고 손발 맞춰서 치고 나가려면 딱 치고 나가고 맞고 딱 잡고 행동하고 그거 딱 모아서 밀어주고 딱 한 다음에 거기에 여자 문제, 돈 문제 뭐 이런 거 다 걸쳐 있고 뭐 그렇죠. 오고돈이 왜 잘렸을까요? 방송에서 못하지만 제가 나중에 재밌는 얘기를 찾아오시면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강도판, 야, 짱구 장군님 이 정도면 강도판이 아니에요. 그냥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북한 사람들처럼, 북한 인민들처럼 굶어 죽어도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수령님, 우리 어버이 수령님 이렇게 가는 그런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유를 맛본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자유와 자본주의의 맛을 본 사람들이 언젠가 폭발은 하겠지만 폭발하는 에너지를 애당초 제거를 시키는 게 쟤네들 문화진지전의 가장 큰 핵심인 거고, 문화전쟁은 뭐냐? 그렇게 해서 싸우게 만드는 기초를 만들어가는 게 문화전쟁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발 문화를 공부 좀 하시고 이해를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전태일 읽어보면 답답한데 저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 역사 왜곡이 여러분들 자꾸 팩트 되는데 팩트 따위는 필요치가 않다니까요. 팩트는 DNA, 역사, 이 안에서 텍스트로 기록될 문제지 영화판으로 오든 뭐 어떤 이미지상으로 왔을 때는 팩트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이미지는 뭐냐면 각인의 문제예요. 각인의 문제. 대통령이 잘생겼어? 정우성 잘생겼어? 대통령이 멋있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게 팩트입니다. 자, 답답하시죠? 예,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잘 계속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화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반도라는 영화입니다. 다음 영화는 뒤에 있죠. 강동원이 멋있게 총 들고 있죠. 예, 자유하라님 반도 이거 잘 빠졌다고 예고편만 봐도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지금 가장 걱정이 됩니다. 선동영화의 시작의 첫 스타트를 이 반도가 7월 16일 다다음 주에 이제 처음으로 끊기 시작하는데요. 이 바톤을 이어서 이제 강철비까지 이어갈 거고 그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는 이 반도라고 보는 게요. 이 반도만 보면은 영화는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제 부산행에서 그 히트, 그리고 부산행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고 더 많은 돈 투입이 됐고 더 큰 스케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해졌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 자체를 보시고 나면 그냥 액션 영화나 좀비 액션 영화로 취급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부산행처럼. 그리고 우리 유진 PD도 부산행 걱정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사람의 마음은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의 존재감. 그런데 그 영화 안에서 어떤 의미가 펼쳐지는 걸 알면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영화들은 아주 선전 영화의 아주 기본들이에요. 다 너무 티나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관객들을 갖다가 약간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해서 우파들도 외면하게 만들어가주면서 자기 영역을 만들어간다면 저는 반도 같은 영화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저게 약간 판도라스럽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상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출신의 감독이고요. 네,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만들 때 돼지의 왕이라는 걸로 칸느에서 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사입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영화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었죠. 근데 재미있는 게 이 두 영화를 보면 돼지의 왕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요.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사입이는 종교, 특히 약간 이제 기독교 쪽을 비판을 합니다. 예, 그런 영향을 받고 이 연상호 감독의 이제 그것들이 갑자기 영화계로 진출을 하죠. 진출을 해서 이제 뭐 염력 같은 쓸데없는 영화도 하지만 그것은 지가 뭔가 떴을 때 뭔가 해보려 객기 부리다가 만화 쪽에 했던 사람의 어떤 객기에서 쫄딱 망한 영화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그 사람이 만든 영화가 제일 처음에 대박을 친 영화가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이라는 영화입니다. 부산행이라는 영화에서 여러분들은 좀비 하면 전체주의 집단이 맞습니다. 근데 이 전체주의 집단을 욕할 때 당연히 우리는 좀비는
좌파들을 얘기를 하죠. 좌파들은 전체주의를 주장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좀비가 나오고 하니까 부산행이고 이러니까 부산은 지켜졌고 이러니까 좌파들 까는 영화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영화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연상호 감독의 자기 만화 그런 것들을 딱 봐도 부정하는 영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좌파라는 거죠. 본인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부산행이 어떤 영화냐면 이런 겁니다. 그때 대구에서, 그러니까 딱 가다 보면 그때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구에서 한번 멈추고 부산행에서 멈추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 전쟁 났을 때, 그다음에 박정희가 태어났을 때 전쟁에 그 부산이 그때 낙동강 전투에서 이것만 뚫렸다라면 쫙 내려갔을 건데 라는 좌파적인 무서운 발상들이 숨겨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좀비들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좀비들이 다 군인입니다.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한테 충성했고 무조건 뭐 국민들을 못 살게 했건 명령에 따라 죽고 살았던 이 군인들을 갖다가 좀비로서 표현한 거예요. 좀비라면 무조건 전체주의 집단이고 뭐 하고 하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쟤네들은 그것마저 군이라는 전체 집단을 통해서 좀비를 형성화하고 이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져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박정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박을 치니까 지 꼴리는데 개념 없이 지 영화 한번 찍어볼까 하면서 염력 찍었다 쫄딱 망하니까 다시 아차 이런 영화 찍으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정신 차리고 다시 좌스러운 영화를 만들게 되겠죠. 이건 역시도 아까 정상회담 강철비처럼 기본 만화 원작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부산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역을 기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것은 두 번째 이야기인데 본인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하죠. 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과거 대한민국을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박정희와 6.25 때 부산에 함락이 안 된 것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한 부정의 어떤 관점이었더라면 이제는 미래지향적인 이제 앞으로 사회주의로 가자. 이놈의 반도는 제목이 반도잖아요. 이놈의 반도는 한반도도 아닙니다. 그냥 반도라고 하잖아요. 이놈의 반도를 탈출해야 돼. 아까 봤잖아요. 여긴 좀비 천국이야. 여길 탈출해야 돼. 아니면 살아남으려면 다 죽여버리던가. 아마 이런 얘기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여기서 연상호 감독이 노골적으로 쓰는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알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 강동원이 그냥 주인공이니까 빼고 나오는 사람이 이정현, 배우 이정현. 여러분들은 이걸로만 기억하시지만 원래 미성년자 때부터 꽃잎이라고 해서 광주 5.18 다룬 영화로 영화계에 데뷔한 배우입니다. 이정현 씨는. 그리고 좌파적인 영화에 많이 출연을 했었고 당연히 그때 5.18을 주제한 영화를 처음으로 입봉을 하면서 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권혜호가 나옵니다. 이제는 명계남이나 문성근이라 한물 갖고 지긋지긋하니까 지금 좌파들이 그렇게 물갈이가 했다고 했잖아요. 미투 운동 터지면서 좌파들이 물갈이 작업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권혜호가 치고 들어왔고 권혜호는 예전에 제가 이제 미군 위안부 시대를 준비하라면서 북한과 어떤 그 정대협의 어떤 네트워크, 조총련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의 조종을 받는 주사파, 신종 주사파 세력들의 어떤 형태를 가면서 거기에 권혜호 이름을 제가 꺼낸 적이 있죠. 그런 놈이 출연을 합니다. 뻔하죠. 뻔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렇게 3종 세트가 들어가는 거죠. 권혜호라는 놈. 명계남의 뒤를 잇고, 명계남 문성근의 뒤를 잇는 차세대 좌파 영화 배우소의 등장. 그리고 연상호라는 이제 확실하게 깐내에서 밀어줬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는 그 대장 영화로서 관객들을 선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연상호 감독. 거기에 이정현이라는 상징적인 여배우. 이 딱 조합들이 한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권혜호를 통해서 사람들은 시그널을 받는 거죠. 저 같은 놈들도 알지만 좌파들은 다 아는 거죠. 아, 봐야 될 영화. 이정현, 아, 봐야 될 영화. 그런 식으로 작전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냐? 우르르 가서 볼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뭐든 해도 저는 지금 이 반도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 코로나 와중에도 대박을 쳐버리면은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순하게
문화적으로만 판단을 하면, 문화 전쟁적으로만 판단을 하면 이건 게임 끝나게 되어버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일반 관객들은 이게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라는 것을 모를 거예요. 모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액션 영화고 좀비 나오는데 막 화려하고 와 재밌고, 지금 좌열아님도 잘 빠졌다고 이미 소문 다 났어요. 단지 이 코로나가 어떻게 할까가 걱정이지만 어쨌든 그 와중에도 볼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면 막지는 못할 겁니다. 왜? 너무 긴 시간 동안 지금 젊은이들은 적은 돈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적 유전자가 계속 쭉으로 계속 생활 속에 녹아들다가 지금 한동안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갈증 상태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물꼬를 틀어주는 역할이 된다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가 되는 거고, 그 갈증 상태에서 이 작품을 보고 나서 확 빠져버리면 완벽하게 그 안에서 선동하는 그 형태로 자기가 뭔지도 모르게 빠져들게 될 겁니다. 우리가 판도라를 보고 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판도라를 보고 나서, 아니 원전이 나쁜 건 아니지만 혹시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일단은 뭐 반대는 한다고 해도 굳이 뭐 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강철비까지 딱 연결돼서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뭐 그렇게 하면 북한 나쁘다는 건 알지만 어차피 저 새끼들이 나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니, 그러면 이 빌어먹을라나 막 저렇게 가지고 쓰레기 같은 놈들이 하니 한번 그냥 바꿔버리자. 어차피 문재인 잘하고 있잖아. 아직까지도 50%인데 뭐 끝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단계별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벌써 이 영화하고 아까 강철비 연달아 2편만 하더라도 300억대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들은 지금 개봉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쳐야 돼요. 최대한의 수익을 빼내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하더라도 150억대 영화고 본전치기를 해야 되면 최소한 500~600만 원 가야 되고, 이것을 길게 추석 때까지 이어져 가려면 최소한 10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 싸움들이 중요할 텐데, 과연 관객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극장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최대 관건이긴 하겠지만 아마 오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아까 강철비가 추석을 목표로 했다가 왜 갑자기 땡겼을까? 가 지금 이제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고,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회담 얘기하고 평화협정 얘기할 때 국민들 분위기가 싸하니까 정상회담 빨리 쳐버리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봉할 때쯤 되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상회담 다시 한 번 더, 트럼프 재선 전에 다시 한 번 더 정상회담 얘기 꺼내는 거죠. 액션 제스처입니다. 강철비 보세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문재인스럽게. 정우성은 장담하는데. 왜? 그게 짜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짜여져 있는 거. 여러분들은 그냥 단지 영화 한 편 보는 거지만, 영화는 만들어지기 5년 전에 기획되고 2년 전에 제작되고 2년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최소한 5년 정도 전에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게 현실적으로 보여져서 관객들한테 보여지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미 걔네들은 그러니까 5년 후를 보고 가는 거예요. 5년 후를 보러 가는 거고, 그렇다면 이 5년 후에 어떤 거냐라는 걸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정치적인 걸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이걸 해가지고 문재인을 띄워서 뭘 할 건데? 라는 또 재차 질문을 던지면 뭐예요? 당연하죠. 다음 대선이죠. 문재인과 루트를 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반도를 갖다 탈출하는, 저 연상호 감독의 반도처럼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고, 저는 제가 늦사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은 문재인보다 더한 놈이 나오면 나왔지 더러운 놈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을 팩트로 제공해 줄 수는 없어요. 왜? 그 영화판을 보다 보면 그 시나리오 돌고 있는 영화들이라든가 쫙 분위기 보면, 아, 다음에 몇 년 후에는 이거네 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정부가 쟤네들이 딱 받으면,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리고 싶은데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그냥 그 낮에 그것은 그냥 엿먹거나 연맹을 하는 거지만, 영화 이쪽은 굉장히 큰 판도에 돌고 굉장히 큰 움직임의 싸움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저도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어쨌든 이제 7월 달부터 이 선전선동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위대해요. 이런 영화들이 지금 강철비에서부터 여러분들 보게 되실 거고, 반도 같은 영화들은 아예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부산행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질 거고, 잘은 모르지만 판도라처럼 그래도 그것보단 차라리 엎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뭐 사회주의가 뭐 어때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가게 만들 거고, 테일이는 그 잔인한 그 좌파들의 어떤 지저분한 것들 갖다가 아예 테일이가 스스로 자살한 것처럼 해가지고 미화시키면서 자기들이 계속 시체를 쭉쭉 빨아먹을 거고, 광주는 영원히 저놈들의 밥그리 돼서 계속적으로 무한반복 생성돼서 광주와 테일이나 노동운동 테일이냐 뭐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다 시청관 교육용으로 제공이 될 겁니다. 꾸준히, 쉼없이, 멈춤 없이. 그래서 문화전쟁은 좌파들 싸워봤자, 좌파들 욕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좌파들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럼 니들도 만드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답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부역자들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단돈 1,000만 원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일단 만들어야 돼. 일단 만들고 나니까 한두 명 바뀌잖아요. 그럼 나 같은 놈이 100명 있으면 100명, 200명이 바뀌겠죠. 거기서부터 가야 됩니다. 좌파들 맨 처음에 80년대 후반에 노동운동 한다면서 교문을 박차고 뭐 그냥 파업저냐 이런 거 할 때 지들끼리만 봤다고 했잖아요. 지들끼리만.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바뀌고 하면 사람들한테 다시 보여주고, 학생들, 대학생들 교육용으로 쓰여지고, 지금 뭐예요? 파업전야 몇십 주년, 50주년 기념판 해가지고 다시 재상영되고, 그러면서 역사를 쟤네들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민족 타령하는 인간들은 최소한, 요즘 세상엔 그렇잖아요. 개도 족보가 있잖아요, 여러분. 개 살 때도, 강아지 살 때도 똥개인지 뭔지, 아니면 뭐 조금 뭐 요크셔 테리어냐 뭐냐 따지면서 사잖아요. 개도 그렇게 족보 따지고 종족 따지고 막 하는데, 진돗개도 뭐 그따위 아주 뭐 족보 따지는데, 누구 애새끼인지 누구 애새끼인지 따지는데, 왜 보수 우파 새끼들은 보수 우파라는 틀의 족보를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개만도 못한 걸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역사인데. 그게 역사인데. 누구가 만들어서 준 것만이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역사인데, 자기가 역사를 만들 생각하고 역사에 관심도 없어요. 네가 만들면 봐줄게. 그런 놈들은 역사를 말할 자격도 없는 거죠. 그러는 동안 좌파들은 이렇게 역사를 만들고 DNA로 심어놓고 문화적 유전자까지 이렇게 돈 처발라가면서 하면서 우리의 아이들의 몸과 마음, 사고방식까지 지금 완벽하게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 영화판인 거고,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뜸했지만 지금 몽창 들어가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과연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문화전쟁에서 뮤지컬 박정희 그 따위 만드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기반 저변을 만들어서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만큼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정말 지금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저는 당연히 후자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전자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가진 게 너무 없고 준비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가야 된다면 하나하나 갈 때 그 대상을 우리들의 아이들만큼은 저놈들의 문화적 유전자 밈에서 지켜줘야 되겠다. 우리의 밈으로 얘네들 갖다가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인드로 문화전쟁에 참여하시고 뭐 문화 콘텐츠에 투자를 하십시오. 뮤지컬 박정희 따위가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반도나 강철비 2 같은 대작이 아니라 아까 광주 비디오나 테일이 같은 작은 영화들이 더 소중하고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야 우리도 반도 같은 영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알아주시고, 뭐 또 했던 얘기들이니까요. 어쨌든 오늘 4편의 영화들 그냥 이걸 그때그때마다 소개시켜 주기가 뭐했어요. 그러니까 강철비 좀 소식을 전하긴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만 말하기도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냥 묶었습니다. 7월 달에 하는 거 그냥 다 묶어서 했으니까 단지 이것은 지금 차기 대선에 가기 위한 이제 첫 문화전쟁의 쟤네들 좌파 문화 선동의
시작일 뿐이고 이제 스타트는 됐다. 준비들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